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지금 앵커리의 똑TV는요. 갤러리 감성 카페인 히어로이너스와 함께 콜라보로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만날 때도 참 좋지만 실제로 여기서 영웅시대 팬분들과 함께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히어로니어스를 방문해 주셨던 팬 한 분께서 정말 재밌는 얘기를 전해 주셨는데요. 이분께서 동창분들과 오랫동안 모임을 하셨대요. 회비 모아서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먹고 음악회도 가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니까 남은 회비랑 이제 모임을 해체하자, 정리하자 하려고 회비를 모아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모임에 나가셨는데 그냥 우연히 여쭤보셨대요. 함께 남으신 그 회원분들한테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임영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해체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회비 모아놓은 거를 도로 들고 모임은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에서 모아둔 돈으로 I am Hero the Final도 같이 보러 가시고 상암에서 있었던 축구 경기 시축도 함께 가시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본인 혼자만 이 모임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더 재밌고 즐거워서 그 모임은 계속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가수를, 한 아티스트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즐거운 게 바로 이런 모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부터 저희 독자로 활동해 주셨던 이우선님이 지난 주말에 헐레벌떡 저희 오픈 스튜디오를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드님 결혼식 한복 맞추러 가는 김에 들를 데가 있다 하면서 저희 오픈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아드님께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취미로 했던 일들이 업이 돼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와, 작품 사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보내주신 사진 중에 굉장히 낯이 익은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임영웅 씨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노르망디 해변에 있었던 에트르타 절벽의 사진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 8월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는데 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찍힌 그 코끼리 바위 있잖아요. 고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 노르망디 해변에 있는 에트르타 절벽의 사진을 아드님께서 그러니까 전문가의 손길로 찍은 거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1집 촬영할 때 그 리로드라고 해서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그 당시에 비하인드 영상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촬영 다 하고 나서 그 햇반에 김치에 라면 이렇게 먹고 싶다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임영웅 씨가 전해주는 거에 의하면 이 모래가 아니라 다 자갈이어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 자갈 소리가 난다면서 흉내내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저런 공간에서 촬영이 됐구나. 다른 분의 앵글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시는 요 사진들이 바로 이우선님의 아드님께서 전문가의 손길로 바로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장소를 찍어주신 겁니다. 멋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고, 그러고 보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만났던 1년 전의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그 한 곡 한 곡을 들었던 기억들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획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 키워드로 돌아본 대체불가 임영웅의 1년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키워드로 돌아본 대체불가 임영웅 1년 이 기사는 일요신문에 실린 기사이고요. 이 문화평론가이신 분이 쓴 기사입니다. 문화평론가 김소리 대중문화평론가가 쓴 내용인데 아마 독자분들은 다들 경험하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쭉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앨범 초동 판매량이 110만 장을 돌파했잖아요. 무대, 스크린, 유튜브를 섭렵하며 임영웅 천하 증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제일 많이 썼던 게 지금 대한민국은 영웅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많이 썼었는데 1년간의 이명웅 씨의 행적을 돌아보니까 김소리 문화평론가는 이명웅 천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로 범위를 한정하자면 그룹 방탄소년단도 부럽지 않다는 이명웅의 1년을 키워드 중심으로 돌아봤다. 그 기사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이명웅 씨가 해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모습은 좀 달라지겠지만 지난 1년 동안은 콘서트, 음반, 음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체 불가 매력의 아티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2일에 I am hero가 발매가 됐는데 하루 만에 94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그 당시에 솔로 가수 역대 초동 판매량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명웅 씨 앨범 발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록은요. 그룹 엑소의 멤버인 백현 씨의 87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가 하루 만에 이 기록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BTS의 멤버인 지민 씨가 솔로 앨범을 내면서 초동 145만 장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K-팝 아이돌이 아닌 솔로 가수인 이명웅 씨의 기록으로 본다면 그 영향력이 정말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게 이명웅 씨의 작년 앨범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앨범이 탈트로트를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를 이제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전만 해도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직도 기사를 쓰는 사람 중에 있기도 하고요. 뭐 방송 내용 중에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이명웅 씨가 애초에 발라드 가수를 꿈꿨었는데 미스터 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트롯 가수로 인식이 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첫 정규 앨범에 12곡 중에서 트로트 장르는 4곡밖에 안 되고요. 그 외에도 발라드, 록, 포크, 힙합 같은 되게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비앙도를 제가 해보니까 숨차더라고요. 빠르기도 하고 그런 음악들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시잖아요. 가사를 곱씹어 보기도 하고요. 이명웅 씨 팬들에게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했다는 것도 이명웅 씨의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 문화평론가는 이명웅 씨가 일군 또 다른 성과 중에 하나는 이명웅 씨를 쫓는 중장년 팬들도 트롯을 넘어 다양한 장르를 즐기도록 길을 닦았다는 것이다.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해줬다. 이건 굉장히 큰 영향력이고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명웅의 장르는 트롯이 아닌 이명웅 자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이명웅 씨의 실력으로 이명웅 씨 자체가 장르다. 뭐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이명웅 씨 음악은 이명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가장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앨범의 초동 판매량도 있지만 콘서트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연으로 먹고 살만한 아티스트는 진짜 몇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방송 활동도 별로 없이 바로 이제 투어 콘서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전회전성 매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단독 콘서트를 서울 잠실까지 다 매진을 시키고 앙코르 콘서트뿐만 아니라 LA 콘서트까지 매진시킨 이 공연이라고 하는 건 비용도 비싸고요. 사람들이 그날 그 장소에 와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턱이 있는 문화거든요. 어지간히 좋아하지 않고는 공연을 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명웅 씨 콘서트는 돈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티켓팅 하나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공연 티켓이 다 가격이 다르지만 장당 12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티켓 매출도 200억 원을 훨씬 넘기는 매출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MD 판매 이런 걸 다 빼고 공연 티켓만 추산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명웅 씨의 브랜드로서의 파워가 엄청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증명한 사례 많이 있었습니다. 티빙에서 생중계했을 때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의 대부분이 다 이명웅 씨 콘서트 보려고 티빙에 들어왔었고요. VOD를 오픈을 했을 때마다 유료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기록들을 보이죠. I'm Hero The Final의 경우에도 이제 VOD가 오픈이 됐을 때 각 플랫폼마다 1위를 이명웅 씨 영화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이번에 프리한 닥터에도 나왔습니다만 임영웅 씨 공연은 초대권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영웅 씨 소속사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은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요. 임영웅 씨 어머니도 이 초대권을 받아서 공연을 직접 현장에서 보시지 못하는, 그건 임영웅 씨가 한 장이라도 더 일반 관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임영웅 씨 지론이라는 것도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기자분들도 티켓팅을 안 하면 공연을 못 가는 상황이 돼서 사실 고척돔에 기자들한테 공연을 오픈될 때까지도 공연을 못 본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뭐 기자분은 티켓팅이 본인 하시는데 백전백패라면서요. 저도 뭘 하든지 티켓팅을 할 때마다 긴장할 정도로 임영웅 씨의 브랜드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대단한데 이번에 영화 개봉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요. 콘서트 실황을 담았으니까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 I'm Hero the Final이 3월 1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예매를 사전 예매 시작하고 나서 예매일 1위를 계속 기록을 해서 압도적인 차이로 정상을 계속 차지했고 역대 콘서트 실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핸디캡이 있었죠. 상영관이 굉장히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같은 날 개봉했던 영화 대회비 같은 경우는 1,054개를 확보했었는데 I'm Hero the Final은 10분의 1 수준인 146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좌석 가운데 실제로 판매된 좌석을 뜻하는 좌석 판매율을 따지면 I am Hero the Final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6.5%인데 1,000석의 영화가 그 좌석이 판매가 됐다고 하면 465명이 관객이 와서 앉아서 본 영화라는 거죠. 그만큼 충실하게 관객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극영화인 대회비와 비교해 보면 대회비는 26.2%니까 I am Hero the Final은 상영관은 적게 잡혔지만 그 상영관 안에 관객은 꽉 채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상영관을 만약에 I am Hero the Final에 배정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관객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임영웅 씨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조회수가 20억 회를 넘겼습니다. 임영웅 씨가 TV 출연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정 프로그램도 없고요. 대신에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웅시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4월에 149만 명이었는데 24일 만에 150만 명을 구독자가 넘겼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누적 조회수가 20억 회를 넘어선 건데요. 임영웅 씨가 2011년 12월에 이 채널을 개설을 해서 12년 만에 150만 명을 넘어선 건데 미스터 트롯 전에는 2만 명 남짓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와 조회수의 증가를 3년 안에 이뤘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성과인 거죠. 그리고 임영웅 씨 개인 채널 중에서 1,000만 회를 달성한 영상도 70개에 육박을 합니다. 2021년 3월 9일 공개했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6,377만 회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 24일에 공개된 미스터 트롯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영상이 5,376만 회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영향력에 대해서 이 문화평론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임영웅 씨의 영향력은 단지 음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음원, 공연, 영화, TV, 유튜브로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기존의 어떤 스타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게다가 올해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는 거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길고 더 큰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구는 업적 하나하나가 전인미답의 고지가 될 확률이 높다. 아무도 가보지 않고 첫 길을 임영웅 씨가 밟는, 임영웅 씨가 처음 이뤄낸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앨범 발매 후에 임영웅 씨가 TV에서 모습을 거의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성과를 이루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개인 인스타그램에 그 청색 남방의 하얀 티셔츠 청반 바지를 입은 사진을 올렸잖아요. 정동원 씨가 셔츠 남방 반바지 색깔까지 임영웅 씨하고 똑같이 입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김숙 씨랑 찍은 사진이었는데 김숙 씨가
정동원 씨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러고 보니 딱 고모 같네. 다들 국민 고모상이라고 하길래 뭔 소린가 생각했는데 실상은 조카 6명이 있는 이모입니다 하면서 정동원 씨와 함께 찍은 투샷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운동화 색깔만 다르고요. 셔츠 색깔, 티셔츠 그리고 반바지까지 똑같은 착장이 올라와서 이거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인스타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네요. 무슨 스포가 아닐까요? 하니까 초코맘님께서 혹시 임영씨 2집 앨범에 듀엣곡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을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집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당장은 이제 5월 말에 TV에서 볼 수 있게 될 임영웅 씨의 예능에 등장하는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